안녕하세요. 이번 수학능력 시험 수학 영역 해설을 맡은 종로학원 서울역 본원의 최승인이라고 합니다. 우선 수험생 여러분 시험 보시느냐 아주 고생이 많으셨네요. 앞으로 다들 이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오늘 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그 새로운 유형이 나온 것 같진 않고요. 이번 올해 이제 실시되었던 6월 평가원 그리고 9월 평가원이랑 좀 유사한 느낌으로 출제가 되었던 것 같고, 난이도는 작년 수능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6월보다는 조금 쉽고 9월보다는 조금 어려운 그런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시험 본 문항에 대해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시죠. 1번 문제는 두 벡터에 대해서 두 벡터의 합의 성분의 합을 구하라고 했죠. 자, A 벡터가 3,-1로 주어져 있고요. B 벡터가 1,2로 주어져 있으니까 얘 합이 2가 되는 거고 이 합이 3이 되기 때문에 그 두 벡터의 합 벡터의 성분의 합은 5가 된다. 이렇게 이제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문제요. 두 번째 문제는 함수의 극한에 관한 문제인데, x가 0으로 가고 있을 때 2의 2x-1 다음에 ln하고 1 플러스 5x, 이런 건 많이 봤던 거죠. 이 분자와 분모를 동시에 x로 나누어 주고 이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2를 곱하고 5를 곱해주면 얘네들이 다 1로 수렴을 하니까 이 극한은 2분의 5가 된다 라고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3번 문제는 공간상의 두 점에 대해서 내분점의 좌표를 알고 있을 때 그 미지수 a를 구해라 라는 문제였죠. 역시 이것도 내분점 공식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되겠다 라는 문제입니다. 자, a가 있고 b가 있죠. 이 두 점을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에 대해서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구해야 될 그 a라는 미지수니까 우리가 굳이 y 성분과 z 성분까지 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x에 대해서만 구해주면 1 더하기 3분의 3 더하기 a, 요게 내분점 x좌표 2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a는 5가 된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문제. 4번 문제는요, 두 사건 a와 b가 서로 독립이다. 그때 두 가지의 확률이 나와 있죠. 그때 b의 확률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인데, 우선 편의상 그냥 a의 확률을 a라고 b 확률을 b라고 쓸게요. 그리고 이 두 사건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두 확률의 곱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걸 이용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 자, 우선 a의 값이 3분의 2로 주어져 있고, 두 번째 합사건에 대한 확률이니까 a 더하기 b에서 ab를 뺀 것, 요 값이 6분의 5로 나와 있죠. 요 값을 대입을 하면 3분의 2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 b가 되겠네요. 플러스군요. 플러스 3분의 1 b가 되니까 이게 6분의 5가 된다. 넘겨서 정리를 하시면 이제 b의 값은 2분의 1이 된다라고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5번 문제는 이 닫힌 구간 1부터 3까지에서 함수 fx가 주어져 있는데 이게 1 플러스 3분의 1에 x-1이다. 이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죠. 자, 지수함수 형태인데 밑이 0에 설사이기 때문에 이 함수는 감소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감소하기 때문에 최대값은 처음 시작하는 값 f1에서 나온다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 1 대입하시면 답은 2가 됨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6번 문제예요. 6번 문제는 간단한 이항정리 문제예요. x 더하기 x분의 2의 8제곱의 전개식에서 x 4제곱의 개수를 구해라. 물론 일반항을 찾아서 구해도 되겠지만 요거는 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보죠. 요게 6개가 나오고 이게 2개가 나오면 x 6제곱 x제곱분의 1이니까 그 차수가 4가 되겠죠. 바로 이렇게 이제 개수를 계산을 하면 8개 중에 6개는 x가 나오고요. 2개는 x분의 2가 나오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x를 제외하고 나머지 것만 계산을 하시면 86에다가 2의 제곱이니까 여기에 계산을 하시면 112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문제로 갈게요. 7번 문제는 x의 범위가 0에서 2파이로 제한되어 있다. 이런 상태에서
코사인 제곱 x하고 사인 제곱 x 빼기 사인 x, 요걸 만족하는 x의 합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죠. 자, 뒤에 사인 x가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코사인 x를 1 빼기 사인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정리를 하면은 요거는 이제 2배에다가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사인 x 마이너스 1이 0이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고요. 요걸 인수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되니까, 자, 사인 x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되거나 1이 되거나 두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각각의 값을 이제 그래프 위에서 한번 찾아보죠. 요렇게 0부터 2파이까지 사인 x의 그래프를 그려주시고, 요 값이 1 되는 거 여기 한 군데 있네요. 요 값은 이제 2분의 파이라고 알 수 있을 거고요. 자, 요 값이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거는 쭉 가보면 여기가 지금 2분의 3파인데 요 값에 대해서 좌우 대칭으로 두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 둘은 더하면 가운데 것의 2배가 된다. 그래서 모든 해의 합을 구하면 앞에서 2분의 파이 하고 여기서 2개 더한 게 3파이가 될 테니까 2분의 7파이다 라고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8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8번 문제는 타원에서 이제 적당히 이제 개수들이 주어져 있고, 그때 이제 a와 b라고 하는 두 비정계수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문제를 보니까 a분의 x-2의 제곱 더하기 4분의 y-2의 제곱은 1이 되는 타원이고요. 이 타원의 두 초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는 게 6, b 하고요. 자, 마이너스 2, b 이렇게 두 개가 주어져 있죠. 우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면 이 두 개의 y좌표가 서로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평행이동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 원래 것이 원점이 중심인 타원으로 옮겨졌을 때, 원래 것으로 옮겨졌을 때 이 둘의 y좌표가 같기 때문에 이 타원의 초점은 x축 위에 생긴다 라는 정도를 일단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원래 걸로 돌려서 한번 볼까요? 원래 걸로 돌려서 보면은 결국은 x방향으로 내려올 때 마이너스 2만큼, y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내려올 테니까 이게 이제 a분의 x의 제곱 더하기 4분의 y제곱이 1이 될 것이고, 요 녀석의 초점은 얘네들도 똑같이 이동이 될 테니까 4,b-2 마이너스 4,b-2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요 타원은 초점이 x축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 둘은 0이 돼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b의 값이 일단 2가 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을 거고요. 자,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x제곱 밑에 있는 요 개수인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우리가 보통 보던 모양은 여기가 a제곱이었죠. 요건 그냥 a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제곱에 대한 그 처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요 값이, 즉 a라는 값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제곱이니까 b제곱 더하기 c제곱 형태가 되겠네요. 요 값이 4였고요. c가 4였으니까 제곱하면 16이 된다. 그래서 a의 값은 20. 둘 곱하면 답은 40으로 구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이제 9번 문제로 가볼게요. 9번 문제는, 자, gx가 주어져 있는 게 2의 x-2분의 fx라고 주어져 있었다. 결국은 요랬을 때 g'2를 구해라 라는 문제였죠. 그럼 먼저 이걸 미분을 해놓을까요? g'x를 구해보면은, 자, 분모를 제곱을 하고요. 분자 먼저 미분을 해주고, 분모 그냥 쓰고 마이너스 한 다음에 분자 그냥 쓰고 분모를 미분해준다. 그럼 하나 지워지고 나면 이게 2의 x-2분의 f'x에서 fx를 뺀 걸로 얻을 수가 있겠어요. 자, 근데 이제 f에 대한 조건이 주어져 있는 게 이런 거죠. x가 2로 가고 있을 때 x-2분의 fx-fe, 여기 3이었네요. 자, 여기 3인데 요 값이 5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자, 분모가 0으로 가고 있는데 극한이 존재를 한대. 그러면은 분자도 0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알 수 있는 조건, f의 2가 3이라는 조건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요 값이 이제 f2로 바뀌게 되면은 요 식은 바로 f'2의 정의가 되는 거죠. 요렇게. 자,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g'의 2를 구해라 라고 하면, 요 2 들어가면 분모가 1이니까 f'2에서 f2를 뺀다. 5에서 3을 빼자. 답은 2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으로 가겠습니다. 10번 문제는 이제 정규분포 문제인데요. 한번 문제를 보시죠. 그 화장품 한 개는 평균이 201.5가 되고 편집은 1.8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 개의 무게를 x라고 둔다면은 이 녀석은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고요. 평균이 201.5. 그 다음에 편집편차가 1.8. 이렇게 생기는 정규분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9개를 꺼냈어요. 9개를 꺼내서 그 9개에 대한 표본 평균의 분포를 보는 중인데, 그럼 n이 9가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 하에서 x바 표본 평균의 분포를 구하면 역시 정규분포가 될 것이고 모평균과 똑같으니까 201.5에다가 자 분산을 9로 나눈 거니까요. 여기는 편차는 결국 3으로 나눈 꼴이 나와서 0.6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구하실 수 있겠죠? 이 상태에서 이 x바라는 것, 표본 평균이 200 이상일 확률을 구해라. 우리가 구하자는 거는 x바가 200 이상일 확률을 구해보자. 요거니까 얘를 그러면 표준 정규분포로 바꾸면 되겠죠? z로 바꿔주면은 x의 값에서 평균을 뺀다. 마이너스 1.5가 될 것이고 요걸 이제 그 표준 편차로 나누는 거니까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네요. 이쪽은 계산을 해보면 이제 z가 마이너스 2.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되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많이 봤었죠. 이렇게 생겼었던 z의 분포에서 여기 마이너스 2.5보다 오른쪽에서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절반 0.5에다가 0부터 마이너스 2.5 요건 플러스로 바꿔도 똑같으니까 결국 답은 이거든요. 0.5에다가요 0부터 2.5의 값 4938을 더하면 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1번 문제로 가볼게요. 실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한 두 함수 f랑 g가 있고 f랑 g는 서로 역함수 관계가 됐겠네요. 그 다음에 f의 1이 2가 된다. 그 다음에 f'의 1이 3이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보전 함수는 hx입니다. hx는 x에다가 gx를 곱한 거래. 이 함수를 미분해서 2 대입해봐라. 이런 거니까 먼저 h'x를 구해봅시다. 그러면은 이거는 gx에다가 x 곱하기 g'x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다 2를 대입하는 거니까 우리가 구할 값은 이런 거예요. 요거는 g2에다가 2배 g'2를 더하면 되는 거다. 자, 그런데 얘네들의 값을 위에 걸 통해서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프를 간단하게 볼까요? 이렇게 이제 x축과 y축이 있었어요. 이런 것이 있고 f1이 2니까 여기 1,2라는 점을 f가 지나고 있고 그 점에서 기울기가 3이라는 거죠. 이렇게 좀 뻗어가는 중이겠네. 그죠? 요게 이제 fx의 그래프가 됐다. 그러면은 우리 여기서 이제 g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갈 수 있겠죠? 반대로 이렇게 가서 2,1을 지나면서 여기가 기울기가 3이었으면은 여기 기울기가 3분의 1 꼴로 가겠죠. 자, 그래서 요 값은 g니까 1 나올 거고 요 g'는 요거 뒤집은 거니까 3분의 1. 그래서 답은 3분의 5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2번 문제. 요거는 그림을, 그 문제에 있는 그림을 좀 보시죠. 정확하게 좀 그리면 좋겠는데 이게 좀 좁게 그려져 있어가지고 그리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생겨서 이게 y는 2의 2x제곱이 되었다. 이런 그래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생겨서 이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a가 되는 그래프가 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어딘가 이렇게 쭉 생겨서 아이고 같은 곳은 아닌데 아무튼 이렇게 생겨서 x는 1이라는 선도 있대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쪽에 있는 영역하고 이쪽에 있는 영역, 이 두 영역의 넓이가 같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도록 하는 상수 a를 결정을 하시오 라는 문제인데, 자, 이거를 굳이 가운데를 잘라서 뭐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풀 필요 없잖아요. 그냥 0부터 1까지 쭉 적분을 해버리면, 여기서 이거를 빼 적분을 해버리면 이쪽 구간이 적분될 때는 밑에서 위를 빼니까 요 넓이의 마이너스 값이 나올 거고, 이쪽 구간에서는 위에서 아래를 뺀 거니까 온전히 그 넓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둘을 연산을 하면 0이 될 거다. 이걸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따라서 0부터 1까지 뭐에서 뭘 빼도 상관없겠죠. 요걸 뺄게요. 2의 2x에서 밑에 걸 빼면 플러스 2x 마이너스 a dx.
요게 0이 된다라고 풀면 되겠네요. 그죠? 적분을 해보시면 요거는 이제 자 2분의 1하고 2의 2x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ax 0에서 1까지가 0이다. 다시 푸시면 자 1 대입하면 2분의 1 2의 제곱 플러스 1에서 a를 뺀 거고요. 0 들어가면 얘네가 0이니까 요것만 빼서 마이너스 2분의 1 돼서 0이 된다. 정리를 하시면 a는 2분의 2의 제곱 플러스 1이 된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1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13번 문제는요. 그 확률 문제, 특히 조건부 확률 문제네요. 주사위 한 개를 두 번 던지는데 6의 눈이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 대해서 그 상태일 때 나온 두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일 확률을 구해라. 이런 문제네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6의 눈이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사건을 A라고 생각을 하시고 두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것을 B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구하자는 확률은 요거죠. B의 확률을 구하는데 A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구하는 거. 많이 알고 있는 공식이니까요. 자, PA분의 PAQB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PA를 구해봅시다. PA라고 하는 거는 주사위를 두 번 던졌는데 6의 눈이 안 나오는 사건이니까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사건이니까 1부터 5까지만 나오면 되겠네요. 첫 번째도 6분의 5, 두 번째도 6분의 5니까 제곱을 해서 36분의 25가 나오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PA하고 B의 교집합을 보시면, 곱사건을 보시면 이거는 합이 4의 배수가 되긴 하는데 6이 안 나오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합이 4의 배수 되는 거 한번 볼까요? 합이 4가 돼도 돼요. 그죠? 합이 8도 될 수 있고 합이 12가 될 수도 있는데 12가 되는 경우는 둘 다 6인 경우니까 고려 대상에서 제외해야 되겠네요. 자, 그럼 합이 4가 되는 경우는 볼까요? 1, 3으로 2, 2로 3, 1로 만들어질 수가 있죠. 또 합이 8이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하시면 자, 주의하실 건 6이 나오면 안 되는 거니까 2, 6부터 가면 안 되는 거죠? 3, 5부터 가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것도 세 가지. 그래서 가능한 게 6가지니까 이 확률은 36분의 6으로 구하실 수 있겠죠. 대입을 하시면 이게 25분의 6이 되면 되겠다. 그죠? 자, 이제 1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일단 이것도 그림을 좀 보시면은 그림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 ABC가 됐고요. 요 길이는 5라고 주어져 있고 여기 2루트가 된다. 그리고 A에서 밑에 있는 수선의 발을 이제 D라고 합시다. 이랬을 때 자, A, D를 또 3대1로 내분하는 점이에요. 3대1이라고 하는 건 4등분 하는 거니까 이렇게 4등분 했을 때 요 점이 2가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쭉 그었을 때 요 길이가 루트 5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요쪽 각을 알파로 잡고 얘를 베타로 잡았을 때 구하자고 하는 거는 코사인하고 알파 빼기 베타를 구해라. 이런 문제였어요. 자, 삼각비를 구한 상황이고요. 직각삼각형이 막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길이들을 많이 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 처음에 요게 4등분점이니까 요 길이를 한번 A라고 잡아볼까요? 그러면 여기도 A가 되니까 요 전체 길이는 4A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오른쪽에 생기는 이제 두 개의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요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다. 요걸 X라고 두시면 X의 제곱은 자, 여기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5 빼기 A 제곱이 되기도 하겠고 큰 데서 보면은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요 20 빼기 16의 A 제곱이 되기도 하겠네요. 넘기면 15A 제곱이 15니까 A가 1이 나올 거고요. A가 1이라고 하면은 X 제곱이 4니까 X는 2가 나온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그걸 좀 써놓으면은 요 값은 이제 2가 되었고 요 높이는 1 되었다. 요 전체 높이는 4가 되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로 여기가 이제 4가 됐고 빗변이 5가 되니까 이 밑변은 그러면 3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요 값들을 이용을 해서 얘를 정리를 해보면 먼저 코사인 알파 5분의 3이죠? 코사인 베타 루트 5분의 2가 되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면서 사인 알파 5분의 4가 될 거고요. 사인 베타 루트 5분의 1. 자,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이게 5루트 5분의
6하고 4니까 10 나오게 되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5분의 2루트 5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15번으로 가볼게요. 15번은요. 자, fx가 정의가 됐는데 요게 0부터 x까지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t제곱분에 여기가 1이죠? 이렇게 정의가 된 함수래요. 그때 이제 뒤에 fa에 관한 뭔가 식을 구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는 fx를 먼저 찾아야 되겠네요. 적분을 합시다. 요거는 적분하는 방법이 이런 겁니다. 0에서 x까지가 될 거고 분자 분모의 2의 t를 그대로 곱해주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때 이 분자가 분모의 미분꼴이고 분모는 항상 양수가 될 테니까 요거는 저기 부정을 하시면은 ln에다가 2의 t승 플러스 1 0에서 x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자, 따라서 fx를 계산을 하면, 정리를 하면 ln하고 2의 x 플러스 1에서 0 들어가면 ln이니까 이렇게 빼면 되겠다.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ln 속에서 2분의 2의 x 플러스 1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풀죠. 여기 두 번째에서는 f 속에 또 fa가 들어갔대요. 요 값이 ln5가 되는 a가 뭐냐라는 거였으니까 일단 요 fa가 뭔지 모르니까 요거를 적당히 b로 바꿔 볼게요. 그럼 fb를 구하면 되겠죠. ln에다가 2분의 2의 b제곱 플러스 1 요게 ln5가 되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2의 b제곱을 구하면 10에서 1 빼서 9가 나오게 된다. 따라서 b는 ln9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b가 뭐였냐면 얘가 fa였거든. fa를 다시 계산하시면은 ln하고 2분의 2의 a 플러스 1 나오겠죠. 다시 한번 2의 a를 구하면 요거는 이제 18에서 1 빼니까 17 나오게 되겠고 따라서 a는 ln 17이 된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6번 문제. 좌표 평면으로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위치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위치가 주어져 있으니까 그걸 미분을 하면 속도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 t는 알파인 순간에 속도 벡터랑 그 OP 위치 벡터가 서로 평행하다고 하는 거니까 알파인 순간에 대해서 바로 이제 OP랑 V를 각각을 구해보죠. 먼저 OP 벡터라고 하면 X는 루트 3의 사인 알파로 그 다음에 Y는 2 코사인 알파에서 5를 뺀 걸로 얻을 수가 있고요. 이때 속도 벡터를 구하면 물론 t는 알파인 순간에 대해서 루트 3의 코사인 알파 요거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2의 사인 알파 이렇게 나오겠죠? 요 둘이 서로 같은 방향이니까 같은 방향이면 서로 평행하면 되는 거고 실수가 되면 되는 거고 결국은 이게 각각의 성분끼리의 비율이 서로 같으면 된다는 얘기니까 나누어서 같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럼 여기 루트 3은 지우시고 이렇게 곱해보면은 마이너스 2의 사인 제곱 알파 하고요 곱하니까 2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5 코사인 알파 이렇게 나오겠죠. 넘겨보시면은 코사인 알파가요 자 넘어가서 5로 나누면 되는데 넘어가면은 사인 제곱 더해 코사인 제곱 나와서 2였을 테니까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7번 문제로 가볼게요. 이것도 이제 그림을 좀 그려야 될 텐데 자, 먼저 마름모가 하나 생기죠. 이렇게 한 변의 길이가 1이 되는 마름모가 하나 생겨 있고 요걸 이제 ABCD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C에서 A, B의 연장선에 수선을 하나 내려라. 수선 내려서 요 점을 1하고 잡고요. 다음에 E에서 요 대각선 AC에다가 또 수선을 그어요. 이렇게 수선 그어서 여기 만나는 점을 F라고 잡고 요 점을 G라고 잡았다. 이 상황이죠. 자, 그리고 DAB라고 한 각, 요 전체 각이 세타라고 했어요. 세타가 되었을 때 지금 구하자는 극한은 뭐냐 하면 세타가 0으로 갈 때 세타 5제곱분의 S세타를 구하시오 이건데 얘가 뭐냐 하면 바로 요 삼각형의 넓이라고 이렇게 구하면 된다고요. 자, 그럼 요게 이제 직각삼각형일 테니까 각각의 변의 길이들을 좀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제일 처음에 뭘 하면 좋으냐 하면 여기도 보시면은 이게 요런 각들이 나오잖아. 요런 각들. 얘는 마른 보기 때문에 요 각이 절반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타라고 해서 큰 각을 그냥 잡지 말고 요 하나의 각을 알파로 잡자. 그럼 당연히 여기 세타는 2알파가 나올 수 있을 테니까 각을 좀 더 편하게 다룰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른 모였을 때 한 변이 1이니까 여기 1이니까 그리고 여기는 이제 2알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 길이를 구할 수 있겠다. 요 길이가 바로 사인의 2알파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렇게 큰 삼각형을 보면 이게 이제 여기에 직각이 있는 직각삼각형이죠. 거기에서 빗변을 써내린 거니까 이쪽 각이 알파였으면 여기 요 각도 알파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기서 FC의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빗변의 길이가 주어지고 한 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 길이를 구하면 요게 이제 사인 2알파라는 길이에다가 사인 알파를 곱하면 되는 거겠네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직각이었으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요 길이를 좀 구하고 싶은데 요 길이는 마찬가지로 요 각이 알파라고 했죠. 여기 알파니까 요렇게 하면 탄젠트이기 때문에 요 길이를 여기다 써보면은 자, 사인 2알파 사인 알파 탄젠트 알파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것들을 이용을 해서 요 극한을 구해 볼게요. 세타랑 같은 게 2알파니까 얘가 0으로 가면 알파도 0으로 가겠죠? 알파가 0으로 간 상태에 대해서 요 세타는 2알파였으니까 5제곱 하면은 32에 알파의 5제곱이 될 거고 분자는 이제 넓이니까 2분의 1하고 자, 사인 2알파 사인 알파 또 사인 2알파 사인 알파 탄젠트 알파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계산을 하면 되겠네요. 이 내려와서 분모는 60자가 될 것이고 5제곱이 되는데 하나씩 껴주면은 얘네들은 1이 될 것이고 얘네들은 2가 되겠네요. 여기는 4가 나오죠. 그래서 답은 16분의 1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서로 다른 공 4개를 서로 다른 상자 4개에 나누어 넣는 경우죠. 이때 넣은 공의 개수가 1개인 상자가 있도록 경우의 수를 찾아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바구니가 상자가 4개인데 여기다가 서로 구분되는 공 4개를 넣는다는 얘기예요. 공도 구분되고 바구니도 구분되니까 그냥 막 넣는 경우는 이제 순열 형태로 쭉 계산하시면 되겠죠. 근데 아무튼 여기다 4개를 넣긴 하는데 1개만 들어간 상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1개만 들어간 상자가 뭐 1개 있을 때, 2개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경우를 나눠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로 먼저 반대로 생각을 해서 1개 상자가 4개 있을 때를 생각을 해보죠. 그럼 그때는 뭐냐 하면 다 따로따로 구분돼서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4개의 서로 다른 공이 4개의 서로 다른 상자에 따라서 이건 그냥 4팩토리얼로 구하시면 되겠다. 두 번째로 1개 들어간 상자가 3개일 때를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자, 1개씩 3개를 이미 넣어버리면은 또 다른 하나가 뭐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죠? 그래서 요 경우는 아예 만들 수가 없는 경우다. 제외를 하시고요. 세 번째로 이제 그러면 1개 들어간 상자가 2군데 있을 때 생각을 하시면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1개 들어갔어요. 그런 다음에 공이 2개가 더 남았는데 더 이상 1개 상자 나오면 안 되는 거니까 이 2개는 묶여서 어느 한 곳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거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일단 공을 나누어 봅시다. 1개씩 들어갈 공 2개를 선택을 하면 넷 중에 2개 선택하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선택된 공들을 상자에 배열을 할 건데 그럼 상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까요? 서로 다른 공 2개 나오고 여기는 이제 2개짜리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거니까 결국은 1, 1, 2, 0 이런 이제 공의 묶음을 배열하는 거라서 여기도 똑같이 4팩이 나오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죠. 네 번째로 1개 들어가는 게 한 번만 있어야 돼요. 이때 생각을 하시면 이런 상황이네. 이제 이런 상황 1개가 들어갔고요. 3개가 남아있어요. 얘네들이
더 이상 한 개만 들어간 경우는 없도록 이제 들어가야 될 텐데, 그럼 세 개가 한 번에 묶일 수밖에 없겠네요. 만약에 이게 둘로 나뉜다고 하면은 한 개짜리 또 생기는 거니까, 그죠? 셋으로 나누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얘네들은 한 번에 묶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합시다. 혼자 들어갈 하나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혼자 들어갈 녀석의 위치를 결정을 해주고, 두 번째, 셋이 묶여있는 애들이 들어갈 위치를 나머지에서 결정해주고. 그럼 요거는 이제 위에랑 좀 통일성을 위해서 맞춰보시면은 4, 4, 3이긴 한데 2를 띄워줘서 2 곱하기 4팩이라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답이 될 테니까 답은 뭐냐? 4팩이 1개, 요건 이제 6이니까 6개, 2개. 맞나요? 그죠? 그래서 총 7개가 되나요? 근데 값이 좀 이상하네요. 9개군요. 자, 계산이 좀 틀렸는데 아무튼 1개, 6개, 2개니까 9개가 맞죠? 이렇게 곱해주면 이게 216이 된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19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이 문제는 무게가 1인 추가 있고 무게가 2인 추가 있대요. 각각 6개, 3개가 있으니까 총 이제 무게 1짜리로도 6을 만들 수가 있고 무게 2짜리로도 6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그 추가 들어갈 수 있는 주머니가 하나 있는 거죠. 자, 이때 이제 주사위를 던졌어요.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2 이하의 눈이 나오면, 그러니까 1 또는 2가 나오는 거니까 요 3분의 1의 확률로는 무게가 1짜리인 추를 하나를 넣는다, 주머니에. 이런 상황이고요. 다음에 이제 3 이상이면, 즉 3부터 6까지의 눈이 나오게 되면 확률은 3분의 2가 될 텐데 요만큼의 확률로는 이제 무게가 2짜리인 추를 주머니에 넣는다. 이런 시행을 계속 이제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면 이제 추가 계속 뭐 들어가겠죠. 그렇게 될 때 처음으로 추의 총 무게가 6보다 크거나 같을 때, 6 이상이 될 때 이제 주머니에 들어있는 추의 개수를 x라고 하는 겁니다. 확률 변수 x로. 그때 확률 질량함수를 구하는 과정이다 라고 했는데요. 결국은 이제 밑에도 쭉 단계별로 나눠주는 걸 보시면은 x가 얼마일 때 확률이 얼마냐, 이런 것들을 이제 구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요거를 확률 변수라는 걸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각각의 주어진 상황에서 그냥 확률만 계산을 하자, 이렇게 좀 단순하게 받아들이셔도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경우를 먼저 봅시다. 요거는 x가 3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추가 3개가 들어갔는데 그 순간에 무게가 6 이상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추의 무게는 1 또는 2이기 때문에 3개 들어가서 6이 되려면은 전부 다 2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3번의 시행에서 이렇게. 그럼 요거는 단순하잖아요, 그냥. 그죠? 요 확률이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니까 그때 확률은 3분의 2의 세제곱 27분의 8이 된다. 요 값을 a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 두 번째로 x가 4인 사건을 볼 건데, 즉 처음으로 6 이상이 되었을 때 추의 개수가 4개가 되는 거예요. 4개.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3개까지 되었을 때는 아직 6이 안 됐다가 4개째가 되면서 6 이상이 돼야 되는 거니까 처음 3번의 시행에서 어떤 두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죠. 요 셋의 합이 5가 되는 경우하고 그 셋의 합이 4가 되는 경우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5가 되었다면 그 네 번째에서는 아무가 나와도 6 이상이 되니까 x가 4가 되는 것일 거고, 요때는 합이 4가 됐으니까 요때는 이제 2가 와야지만 네 번째 시행에서 6 이상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둘을 나누어서 계산을 해놨는데, 지금 구분한 거 보시면은 그 밑에 있는 거 있죠. 세 번째 시행까지 넣은 축의 무게가 5인 경우, 그게 이제 뒤에 있는 것 같아요. 요게 이제 뒤에 있는 것 같고,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요거인 거네요. 요거인 거. 그죠? 이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까지의 무게 합이 4가 된다는 거는 1하고 2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물론 순서 바뀔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네 번째 시행은 또 2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확률을 계산을 하시면 앞에 거는 세 번 중에 두 번의 자리에는 1이 나와야 된다. 1이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었죠? 요걸 제곱. 그 다음에 한 번은 2가 나온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 다음 여기 네 번째 시행에서도 3분의 2가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되겠네요. 계산을 해보면
요건 3이니까 이렇게 분모 하나 나눠주고 나면은 분모에 3이 3개 있네요. 27분의 2가 2개 있으니까 4. 이렇게 얻을 수가 있죠. 요게 이제 나에 들어갈 내용이었으니까 요 값이 바로 b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세 번째 경우를 봅시다. 세 번째 경우는 x가 5인 사건을 보는 건데요. 요것도 마찬가지, 아까랑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 둘, 셋, 네 번까지 요때까지 무게의 합이 4가 되는 경우, 하나, 둘, 셋, 넷까지 합이 5가 되는 경우 둘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4개까지 합이 5가 됐을 때는 여기 아무거나 놔도 되는 거죠. 6 이상이 될 테니까. 요때는 여기에 2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역시 여기도 둘로 나눠놨는데 이번에는 그 밑에, 그 위에 거를 앞에다가 계산을 해놓은 것 같아요. 우리가 계산할 건 요 뒤에 것이 되겠네, 뒤에 것. 그럼 4번까지 합이 5가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하시면 적어도 1씩은 있기 때문에 4번까지의 상황이 1, 3개 하고 2가 하나 있어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럼 이것만 계산이 될 것 같아요. 왜냐? 5번째는 아무거나 해도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럼 이 계산을 하시면 4시 3에다가 1은 3분의 1의 확률로 3번 발생을 하고 2는 3분의 2의 확률로 한 번만 발생을 해라. 그럼 이건 분모가 지금 3이 3개, 4개 있으니까 81분의 4 곱하기 2, 8로 나오면 되겠네요. 이게 마지막 구하는 거니까 이 값이 바로 C가 된 거죠. 자, 그럼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A, B의 값을 C로 나누시오니까 자, A가 아까 27분의 8이었고요. B는 27분의 4였고요. C가 요건데 분모에 있으니까 뒤집어서 8분의 81로 곱해주시면 없어지고 3이 또 나눠지니까 9가 남겠네요. 그래서 답은 9분의 4가 된다. 이렇게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0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조금 특이한 문제였죠. 보통 이과 수학에서는 이렇게 합답형 문제가 잘 나오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특히 이걸 또 공간도형에다가 연관시켜가지고 합답형 문제가 나왔네요. 좀 당황을 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차근차근 문제를 보면 어떤 딱 이 말이 성립하기 위한 상황이 딱 보일 수 있어요. 그 상황만 캐치가 된다면 그 이후로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이제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은 그런 문제입니다. 자, 먼저 문제 좀 설명을 해보죠. 자, 공간상에 한 직선이 있지 않은 세 점 ABC가 있다. 그 한 직선이 있지 않은 세 점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삼각형을 만들겠다. 그런 게 일단 딱 떠오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평면 알파에 대해서 각 ABC라는 점과 알파 사이의 거리 중에 가장 작은 값을 D알파라고 했다. 이거는 이제 D알파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 문제 안에서 어떤 식으로 정의할 거다 라고 준 거기 때문에 아직은 문제 상황에 크게 영향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지금 막 바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잠깐 뒤로 빼놓죠. 이거는 빼놓고 일단은 어쨌든 지금 상황 그러면 세 점 ABC가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세 점 ABC가 공간상에 주어져 있다. 그리고 적당한 평면 알파가 어디가 하나 있다. 이 정도가 주어져 있는 조건입니다. 이제 자, 그 다음에 밑에 조건들을 하나씩 보시면은 일단 알파는 선분 AB하고는 선분 AC하고는 교점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선분 BC하고도 교점이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선분 AB하고는 교점이 없다고 했죠. 이렇게 만족하도록 알파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 자, 이게 AC가 선분이거든요. 직선이 아니라 선분이기 때문에 선분과 평면이 교점을 가지려면 뭐 두 선분이 다 그 알파라는 평면 위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는 알파 평면에 대해서 서로 반대쪽에 점이 존재를 해야 선분이 평면과 만나게 되겠죠. 그럼 얘는 이제 뭐냐 하면 자, A, B가 알파랑 안 만나니까 어차피 이 두 점은 알파 위에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상황을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요. 알파라는 평면이 있었고 A는 또 B는 알파 밖에 있는 점, 그리고 C는 선분 AC랑 선분 BC가 알파랑 만나야 되기 때문에 A와 B에 대해서 반대쪽에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상황이 정리가 되면 되겠다. 이해되시겠죠? 이게 이제
그 ABC라는 세 점과 알파의 관계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시고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그 다음에 D알파라고 하는 거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런 상황이 주어져 있으면은 A에서 알파까지의 거리가 뭔가 있을 거고 B에서 알파까지 거리도 뭔가 있을 거고 C에서도 거리가 뭔가 있겠죠? 이렇게? 요 세 개의 거리 중에 제일 짧은 거 그거를 이제 D알파라고 했다는 거죠. 요 경우는 아마도 지금 대충 보니까 여기 제일 짧을 것 같아요. 여기가, 그죠?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D알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셨죠? 일단 요게 머릿속에 있어야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런 걸 바탕으로 이제 두 번째 베타라는 평면을 잡아야 되는데 그건 뭐냐 하면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평면 알파. 그럼 되게 많겠죠? ABC라는 세 점이 고정되면 여기서 두 변과 만나는 평면 알파가 생기면 되는 거니까 되게 많을 수 있어요. 되게 많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D알파를 최대로 만드는, 그러니까 점에서 알파까지의 거리가 가장 짧은 놈, 가장 짧은 게 가장 커지도록 만드는 그 평면을 베타라고 하자.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베타가 뭐가 될지 이제 생각을 해야 되죠. 자, 한번 이렇게 볼게요. 아까 잠깐 이제 앞에서 요 상황일 때는 요거일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비교가 될 거냐 하면, 자, 요 길이하고 요 길이를 볼 건데 이 두 점은 어쨌든 A와 C에서 알파에 대한 수선을 받을 테니까 얘네들을 연결을 하면 요 AC와 알파의 교점을 지나겠죠. 요 지나면서 그 중에 이제 더 짧은 길이가 됐었는데 그러면 이번엔 이렇게 해볼게요. 요 길이를 좀 키워봅시다. 어떻게 키울 수 있냐 하면 요 AC라고 하는 선분이 있죠. 요 선분을 지금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좀 세워봐요. 이렇게 알파의 수직인 방향으로 쭉 세워보면 결국은 요런 점이, 요 점이 점점 일로 다가와서 요 길이가 거의 요 길이에 가까워질 수가 있겠죠. 이렇게 쭉 틀어져서요. 그죠? 이해되세요?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좀 다르게 얘기하면 옆에서 보는 모습을 한번 볼게요. 여기 알파가 있고 이렇게 생겨서 A가 있고 C가 있던 상황이라고요. 그때 요 높이하고 요 높이를 보는 건데 얘를 그냥 둔 상태에서, 요 점을 그냥 둔 상태에서 요 선을 이렇게 쭉 돌려보죠. 이렇게 쭉 돌려서 얘를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요게 가고 이게 올 테니까 요 길이보단 길어질 거 아니야, 여기가. 그죠? 그래서 D알파의 값이 점점 커질 수가 있는 거라고요.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만들어지는 평면이 베타가 되는 거니까 그럼 요 상황에서는 베타가 뭐가 돼야 되냐면은, 자, 그리고 요때 이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넘어갔으면은 요게 이제 AC가 좀 바뀌어가지고 요 정도로 가고 이렇게 왔으니까 요만큼의 길이 중에서 요게 이제 다시 D알파가 된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요 상황에서 알파를 또 이동시키면은 요 길이를 더 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가냐 하면 위로 좀 올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 위로 올리면 되는데 한없이 올라가면 되는 건 아니라고요. 더 올라가주면 이제 요 길이가 짧아질 테니까 더. 그래서 알파가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요 길이의 딱 절반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해되시겠어요? 여기가 알파가 여기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게 이제 베타라는 평면이 되는 거라고요. 이렇게. 그죠? 그럼 그때 이제 A에서 C까지의 거리에 그거의 절반이 바로 D알파가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베타에 대한 정보를 얻어주셔야 된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가보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베타는 그럼 뭐가 되냐면은 AC의 중점을 지나면서 수직인, 또는 BC의 중점을 지나면서 수직인,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을 텐데 그때 D알파가 누가 더 크겠냐 라는 걸 봐야 되는 거죠. 반대로 말할게요. D알파가 어디에 생기냐를 봐야 되는 거죠. 먼저 AC의 길이가 BC의 길이보다 컸다라고 하면 더 짧은 건 여기 나올 테니까 베타는 그러면 BC의 중점을 지나면서 BC의 수직인 그런 면이 생길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반대로 AC의 길이가 BC의 길이보다 작았어요. 이렇게 됐으면은 여기서 D알파가 만들어지니까 베타는 AC의 중점을 지나면서
AC의 수직이 되는 평면이 되겠다. 이 정도를 이제 조건을 보시고 얻어내야 된다고요. 자, 여기까지 한번 그 생각을 좀 잘 해보시고,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이제 가나다를 한번 풀어볼게요. 먼저 기억을 보시면, 자, 베타는 삼각형 ABC를 포함을 하는 평면에 수직이 되느냐라고 물었는데, 자, 베타는 이 상황 아니면 이 상황이었다고요. 즉, 베타는 BC의 수직이 되거나 AC의 수직이 되거나 인 상황인데, BC라고 하는 직선은 이 평면에 포함되어 있죠? 또 AC라는 직선도 이 평면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라고요. 여기서 예를 들어 BC가 생겼다 라고 하면 이 녀석의 중점을 지나면서 수직이 되는 평면이 베타가 된 건데, 이렇게 된 건데, 이 ABC라는 평면은 이 두 점을 포함하는 평면이니까 한 이런 정도 생기겠죠. 이렇게. 그 둘은 당연히 수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3이 된다. 이렇게 얻을 수 있고, 다음에 니은을 보시면 베타라는 평면은 AC의 중점 또는 BC의 중점을 지난다. 아까 우리가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죠? 니은도 그냥 아까의 설명에서 참이 된다 라고 하실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디귿을 볼게요. 디귿은 실제로 세 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A가 2,3,0으로, 다음에 B는 0,1,0으로, C의 좌표가 2,-1,0으로 주어져 있어요. 자, 이때 그러면 이제 D 베타가 어떤 값을 갖느냐라고 보는 중인데, 이런 거죠. 베타는 여기에 중점을 지나거나 여기에 중점을 지난다고 했죠. 요 각각의 길이의 대소관계에 따라서.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먼저 AC의 길이를 구해봅시다. AC의 길이는 여기 X랑 Z가 같으니까 Y만 보면은 4가 되는 거죠. 다음에 BC도 한번 구해볼까요? BC는 이렇게 해보면 여기가 2니까 4 나오고 4 나와서 루트 8, 2루트 2가 나오겠죠. 둘을 비교하면 여기가 작네요. 그죠? BC 쪽이 작으니까 그럼 베타는 어디 생기냐면은 여기에, 그죠? BC의 중점을 지나면서 BC의 수직이 되는 그 평면이 바로 베타가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간단하게 베타의 상황을 그림으로 그리면 여기 베타가 만들어지고 여기 B하고 C가 생겨서 서로 수직이다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 점은 BC의 중점이 되는 거고요. A는 뭐 딴 데 있는 거죠. 더 먼 곳에. 그죠? 그럼 여기 이 상태에서 D의 베타를 구해라 라고 하면 요 길이가 되거나 요 길이가 되거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D 베타를 구하면 B로부터 베타까지의 거리가 된다. 혹은 C로부터 베타까지의 거리가 된다. 이렇게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21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보통 21, 29, 30 요 세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21번도 얼핏 여러분들이 이제 좀 진행을 하다 보면은 처음 일정 부분 갈 때까지는 이거 쉬운데 잘 풀리는데 이러다가 뒤에 H'의 2분의 1이라는 값에서 뭔가 막히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처음에 접근이 그렇게 많이 까다롭진 않지만 풀다 보면 중간에 무언가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생기는, 그래서 그걸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문제 일단 설명을 좀 드리면 양수 t에 대해서, 자, 우리가 fx를 정의를 할 건데 1부터 무한대까지 정의된 함수가 fx라고 했어요. 한번 적어보면 이 x가 1부터 2까지는, 2보다 작을 때까지는 ln x라고 정의가 되고,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t에다가 ln x를 더했다. 요런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요 그래프를 먼저 한번 그려볼까요? 먼저 한번 그려보면, 자, 여기가 이제 1,0이 있을 거고, 원래 1부터 2까지는 이제 그냥 ln x니까 ln x를 그리면 돼요. 이렇게 쭉 그려주면 되는 거고요. 여기 이제 2까지만 되는 거겠죠. 쭉 가서 빵꾸 뚫리고 이렇게. 물론 이제 f는 1보다 크거나 같은 것은 정의했으니까 밑에는 빼고요.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두 번째로 x가 2보다 큰 구간에서는 뭐냐 하면
이게 마이너스 t를 붙였으니까 lnx를 t만큼 내리라는 얘기죠. t는 양수였기 때문에 요거 밑으로 적당히 내리는 거라고. 이렇게 내려서 그대로 평행이동된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 요런 상황이고, 그때 이 내려온 만큼의 간격이 t가 되는 거다. 자, 요게 이제 f의 그래프입니다. f의 그래프. 여기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그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상황을 봅시다. 1차 함수 gx가 있는데요. 1차 함수가 됐는데 얘는 무슨 조건을 만족하냐 하면 x가 1 이상일 때 x-2에다가 gx 빼기 fx를 하면 요게 항상 0 이상이 된다라고 했어요. 항상 0 이상이 된다. 자, gx가 아직 뭔지 모르겠는데 이 부등식이 나와서 좀 당황할 수 있는데 앞에가 그냥 x 빼기 2라고 아주 간단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x의 범위를 1부터 2까지 2보다 클 때 나누어서 뒤에의 조건을 찾을 수가 있겠다. 먼저 x가 1에서 2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요게 마이너스잖아요. 곱해서 양수가 되기 때문에 뒤에도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gx의 값이 fx의 값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두 번째로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보시면은 얘가 플러스니까 뒤에도 플러스, 즉 gx가 fx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자, 요거를 대수적으로 부등식을 해석하면 되게 어려워지죠. 1차식과 로그식이니까. 요거를 그러면 이제 그래프로 해석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프로 보시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요런 구간 안에서는 f가 g보다 위에 있다. 즉, 요 1차 함수 gx는 fx보다 밑에 있다. 여기 얘보다 밑에 있어야 되는 거고, x가 2보다 클 때는 반대로 1차 함수가 요 로그 함수보다 위에 있다. 여기 있다. 이렇게. 그래서 gx는 대체로 이런 식으로 생기면 된다는 이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되게 많을 수 있어요. 그죠? 이런 것도 있고, 뭐 기록이 되게 클 수도 있고, 막 되게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요런 gx가 다양할 때, 그 중에서 gx의 기울기의 최소, 요거를 바로 h의 t라고 정의를 했다 이거죠. 자, 그럼 다시 저 상황으로 돌아가서 요 기울기 언제가 최소가 될까 생각을 해보죠. 자, 기울기가 최소가 되려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결국은 여기는 올라가고 여기는 내려와야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보면은 이 왼쪽에서는 이게 쭉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여기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서부터 직선이 쭉쭉 생기는데 여기 아래로 내려갈 때 한계가 어디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상황이면 쭉 가다가 접할 때일 거 아니겠어요? 여기 접할 때? 그죠? 그러면 결국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 밑에 있는 함수가 있었을 때 요 점에서 접선을 그었다. 그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h의 t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게 뒤에 가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뭐냐 하면, 한 이 정도 구했으면 아싸 막 구했다 이러고서 막 풀잖아요. 근데 이 접점이 x는 2보다 오른쪽에 생겨야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어요. 만약에 접점이 이거보다 앞에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함수의 그래프가 여기 있지 않고 얼마 안 내려왔다고, 얼마 안 내려서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한다고 보면은 원래 함수는 이렇게 생겼을 테니까, 이렇게 내려왔을 테니까 여기서 그은 접선이 한 이쯤 생기잖아, 이렇게. 근데 여기는 우리가 고려하는 구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지금 여기 잠깐 그랬지만 이런 정도로 생겼던 그래프라고 하면 기울기의 최소값은 어디를 지날 때냐면은 바로 이 점 지날 때, 접선이 아니라 요 경계점을 지날 때가 최소가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접점이 E에 대해서 어디에 생기냐 가지고서 좀 구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접점이 E에 생길 때를 기준점으로 삼고 그때 T의 값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게 어떤 경계가 될 것 같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존 함수는 이런 거예요. 여기 1, 이 있고요. 여기 한 좀 더 이 정도 생겨서
이게 y는 ln x에서 t를 뺀 함수가 됐는데 1,0 접선 쭉 그었더니 요 접했던 점이 2였더라 x가. 요걸 구하고 싶은 거라고요. 그럼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여기서 2에서의 접선 구해볼까요? y는 미분하면 x분의 1이니까 2분의 1에다가 x 빼기 2, 그 다음에 2가 들어가면은 1 빼기 t가 되겠죠? 요게 접선식이 됐을 텐데 얘가 이번엔 1,0을 지나면 되는 거니까 0은 2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t가 되기 때문에 t가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접점이 어디 생기냐의 경계가 될 수 있다고요, 이제. 자, 그러면 다시 좀 앞으로 와서요. 이렇게 밑에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 요런 거는 t의 값이 좀 충분히 많이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때가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렇게 여기 생기는 상황, 요거는 뭐냐 하면 t의 값이 0보다는 크고 2분의 1보다는 작을 때, 그때가 바로 경계점에서 기울기의 최소가 생긴다. 이렇게 일단 t의 범위를 구분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뒤에 계산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어떤 적당한 양수 a에 대해서 h의 a가 요게 2 플러스 2분의 1을 만족한다. 그때 뭐 이래저래 그때 이제 h'a를 구해라 라는 건데, 자, 그럼 h를 이제 찾아야 될 것 같죠? h를.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합시다. 그 t의 값이요. 0에서 2분의 1 사이일 때, 그때 hT를 한번 구해볼까요? 요거는 뭐냐 하면 아까 그 경계점까지의 기울기라고 했죠? 요거는 바로 1,0하고 x가 1일 때니까 y에다 그러니까 f2를 구해보면은 1 빼기 t가 될 거예요. 요 둘 사이의 기울기가 된다. 그래서 h의 t를 구하면 2-1분의 1 빼기 t가 되겠다. 요거죠? 그래서 아마 밑에 거 중에 그 구해야 될 식 중에 앞에 거는 쉽게 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h'에다가 2분의 1을 구하라고 했는데 요 2분의 1이라고 하는 건 요 범위에 들어가는 거니까 요거 그냥 미분하면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하고 2-1분의 1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첫 번째 거는 쉽게 얻을 수가 있겠고, 자, 다음에 이제 두 번째 a에 대해서 h'a를 구해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 두 번째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그 접점을 볼게요. 그러니까 상황을 다시 한번 여기 간단히 그리면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1이었고요. 이렇게 가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접한상을 보는 거죠. 이 접점이 K였다고 한번 봅시다. 이렇게. 그럼 역시 접선의 방정식이 1,0을 지나면 되는 거니까 접선의 식을 구합시다. 일단 요 그래프는 y가 ln x에서 t를 뺀 거니까 여기서 접선을 구하면 y는 자 k분의 1 하고 x-k 플러스 ln k 마이너스 t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이 접선이 1,0을 지나야 되니까 대입을 하시면 0은 k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ln k 마이너스 t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근데 이때 이 k가 뭐냐 하면 이 접점에 x를 표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려는 건 h거든요. ht인데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이 직선의 기울기잖아요. 그죠? 기울기가 되고, 그럼 여기가 접점이 k였으니까 이게 바로 k분의 1 된다. 즉 k분의 1은 ht가 된다. 이걸 얻을 수가 있겠죠. 이걸 이용해서 두 번째 식을 변형을 하면 여긴 0이고요. k분의 1이니까 ht가 나오고 마이너스 1 나오고요. 여기다가 k가 들어가면 h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ln에 ht가 나오고 마이너스 t. 이렇게 이제 우리는 h에 관한 어떤 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ha가 2 플러스 2분의 1이 될 때
그때 그 점에서의 도함수를 구하고 싶은 건데, 이렇게 볼게요. 자, HA가 2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어떤 기울기니까, 자, 보시죠. 얘가 여기 되지 않죠? 여기 되지 않으니까, 이건 다음 상황일 수밖에 없거든요. 다음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서는 기울기가 바로 K분의 1이었다고요. K분의 1, 그죠? K분의 1인데 그게 이제 2 플러스 2분의 1이라는 얘기니까, 여기서 K, 그 접점의 X좌표 값은 2 플러스 2가 된다는 거죠. 그럼 그때 T를 한번 구해보면은, 잠시만요. T를 한번 구해보면, 아니죠. 접점 X좌표인데 이게 2보다는 충분히 큰 거니까, 당연히 더 내려온 상황에서 접선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2보다 크기 때문에. 아까 이제 X는 2에서의 접선이 되는 것보다 오른쪽에 있냐, 왼쪽에 있냐, 그걸로 구분했으니까, 요거를 만족할 수 있다는 거는 아래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요런 값에 대해서 우리는 미분을 해서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양변을 t로 미분을 해주면 저변 0이고, h't가 나오고, 요건 지워지고요. 마이너스 ht분의 h't가 나오고, 1을 뺀 게 되겠네요. 자, 요 값에다가, 요 식에다가 t에 a를 대입하면, 그때는 뭐 t자리는 a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ha는 저 위에 구한 걸로 2 플러스 2분의 1이 들어가면 되는 거겠죠. 쭉 대입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0이 되고요. h'a가 되고, 요거 뒤집었으니까 2 플러스 2에다가 h'a가 되고,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정리를 하시면 h'a는 요게 마이너스 2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h'a하고 아까 구했던 h'의 2분의 1하고 곱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부호 바뀌어서요. 2 플러스 1, 2 마이너스를 곱한 것분의 1. 이렇게 이제 답을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2번부터 좀 이제 쉬운 문제들이 나와 있으니까 좀 빠르게 좀 풀어볼게요. 먼저 22번. 5C3을 구하시오. 요거는 10이 된다. 다들 아시죠? 넘어가겠습니다. 또 23번도 한번 볼까요? 23번은 fx가 ln하고 x의 제곱 플러스 1이 된다. f'1을 구하시오. f'에서 먼저 구하면 x 제곱 플러스 1분의 2x니까 f'1은 2분의 2, 1 나오겠죠? 이것도 넘어가시고요. 자, 다음 24번. 이거는 음함수로 표현된 함수의 미분을 해봐라 라는 문제네요. 자, 이 곡선에서 1,1에서의 접선을 구하시오.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양변 x를 미분합시다. 그럼 앞에 거는 2가 나올 거고, 요건 이제 곱의 미분으로 보면 되니까 앞에 미분하면 2x의 y, 그냥 두고 뒤에 미분하면 y 프라임, 뒤에 것도 미분을 하면 3y 제곱의 y 프라임. 여기는 실수하지 마시고 0으로 바꾸시면 되겠죠? 여기다 x랑 y 다 1 넣어주시면은 2 더하기 2 더하기 y 프라임 빼기 3y 프라임 0이 된다. 따라서 y 프라임은 2가 된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25번. 자, 좌표면 위에서 4,1을 지난대요. 4,1을 지나고 어디에 수직이냐면 1,2라는 벡터의 수직이래. 여기에 수직인 거니까, 그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울기로 생각을 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x축, y축이랑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니까, 자, 한 칸 내려오려면 두 칸 같겠네요. 그죠? 이거 4니까 6 나올 거고요. 다음 여기서 4칸 줄어들었으면 2칸 올라갔겠죠? 여기는 1이었으니까 3 나올 거고. 그래서 a 더하기 b는 답이 9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26번을 볼까요? 26번은요. x라는 변수가 평균과 편차가 각각 m과 시그마라고 했어요. 정규분을 따른다고 했고요. 그럼 걔를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쭉 그려보면은 이 정도로 그림이 생겨서 평균이 m이 되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가 되는 그런 이제 정규분포인데, 이때 x가 3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그리고 x가 3에서 80일 확률, 요게 똑같이 0.3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요 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x가 얼마보다 작아야 되는데 그 확률이 0.3이라는 거니까 여기가 0.5잖아요. 그보다 더 작아야 되니까 한 요 정도 생겨서, 한 요쯤 생겨서 여기에 3이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요 넓이가 0.3이라는 얘기니까 바꿔 말하면 여기가 0.2라는 얘기가 될 것이고, 자, 두 번째로 이번에는 3부터 80까지인데 그때의 확률이, 그때의 넓이가 또 0.3이라네. 여기 3인데 이만큼 0.2가 지금 이미 생겼기 때문에 좀 덜 가야 되겠죠. 이 정도 가서 여기에 80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럼 여기가 이제 넓이가 0.1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걸 바탕으로 그 m하고 시그마의 값을 계산을 해봐라 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쪽 부분에 있는 넓이들을, 이 넓이들을 이제 표준 정리분포로 바꿔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자, 처음에 x가 3 이하일 확률 0.3이라고 했는데 보통의 표준 정규분포는 0부터 얼마까지로 계산이 되어 있으니까 바꿔서 여기로 볼게요. 여기로. 그럼 3에서 x가 m까지 있을 확률을 계산을 하면 이게 0.2가 되는 건데, 요거 이제 표준 정규분포로 바꾸면은, 자, x가요, 일단 여긴 0 이하가 될 거고요. m이니까. 이쪽을 보시면 시그마 분의 3 빼기 m 이렇게 나오겠죠? 요건 한 번 더 바꿀 수 있죠. 이게 음수일 테니까 한 번 더 바꾸면은 x는 z가 됐을 거고요. z가 0에서 시그마 분의 m 빼기 3 이렇게도 구할 수 있겠죠. 요게 0.2가 된다 라고 했으니까 요게 얼마가 돼야 돼요? 문제 말미에 보면 0.2가 되는 것이 0.52로 나와 있죠. 요게 0.52가 돼야 되니까 m에서 3을 빼면 0.52의 시그마가 된다. 이렇게 하나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조건 볼게요. 두 번째 조건은 이제 m부터 80까지의 확률을 볼 거예요. x가 m부터 80일 확률이라고 하면 요건 z가 0부터 80 빼기 m을 시그마로 나눈 거랑 똑같을 텐데, 요게 0.1이라고 했으니까 역시 상수 보시면은 얘가 0.25가 되면 거죠. 바꿔서 좀 정리를 하면은 80 빼기 m이 이번에는 0.25의 시그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자, 둘을 더해 볼까요? 둘을 더하면 m 지워지고 80 빼기 3이니까 77이 남았을 거고, 요 둘을 더하니까 0.77의 시그마가 됐겠네요. 따라서 시그마의 값은 100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얘가 지금 52란 얘기니까 3 넘겨주면은 m은 55가 되겠죠. 그래서 m 더하기 시그마는 155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27번을 풀어볼게요. 27번은 쌍곡선하고 원하고 접선하고 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특히 그 접선에 관한 성질을 좀 잘 이해하고 있으면은 문제를 아주 쉽게 풀었을 텐데, 그게 안 보이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거는 꽤 애를 먹었을 문제인 것 같아요. 우선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쌍곡선이 일단 하나가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여기 그림이 꽤 정확해야 아마 맞아 떨어질 텐데, 여기 이제 원이 하나 있대요. Y축의 중심이 있는 원이 하나 있다고 했고요. 이때 두 초점에서 접선들을 긋는 거죠. 이렇게 접선 하나 그었고요. 아이고, 좀 잘 안 맞지만 좀 이렇게 쌍곡선을 좀 내려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내려서 접선 또 하나 그었더. 이렇게 접선 그었더니 얘도 초점이 되더라. 얘도 초점이었다.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점들을 좀 써보면은, 자, F, F'이었고요. 요 쌍곡선 위의 점에서 만난다고 했는데 그 점이 P가 된 거고요. 접점이 Q가 됐고,
이런 상황. 자, 그랬을 때 F'에서 Q까지 요 길이가 주어져 있어요. 요 길이가 5루트 2라고 주어져 있죠. 이거 주어져 있고요. 요 쌍곡선의 방정식은 8분의 x제곱 빼기 17분의 y제곱이 1인 이렇게 주어져 있다. 자, 그러면 일단 쌍곡선이니까 요 P라고 하는 게 쌍곡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초점에서의 거리 차이가 일정하다. 그 거리 차이는 바로 주축의 길이랑 같다. 이런 걸 좀 이용을 해봐야 되겠죠. 여기서 y가 0일 때는 x가 2루트이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2루트가 될 테니까 거리의 차이는 요 길이 4루트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 요 정도 봤을 것 같아요. 이 P라는 점이 딱 보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어져 있던 접선의 길이하고 이렇게 그어져 있던 접선의 길이하고 같다. 요거는 많이들 얻으셨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얻어야 될 조건이 사실 눈에 한 번에 잘 안 보이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원이 있었어요. 원이 있었는데 원에다가 원밖에 한 점의 접선을 그었다고 이렇게 양쪽에 그을 수 있겠죠. 그럼 접점까지의 거리는 같잖아요. 요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점이 돌아다닐 수 있냐는 거죠. 이 문제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중심 있었죠. 요 거리를 유지하면서 얘가 적당히 돌았다고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한 이 정도로 돌았다고 보면은 같은 거예요. 여기가 여기랑 같습니다. 그러면 요 점에서 접선을 그어볼까요? 이렇게 그것도 역시 얘들이랑 같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죠? 원이라고 하는 건 항상 회전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걸 바탕으로 뭘 얻어내야 되냐면은 이런 거예요. 이 원은 중심이 y축 위에 있었죠. 그러니까 중심에 대해서 이쪽의 초점까지의 거리나 이쪽 초점까지의 거리랑 같다고 여기가 두 개가. 그러니까 이 점에서 원에다 접선을 그을 때 접선 길이하고 이 점에서 원에다 접선 그을 때 접선 길이는 같다는 거죠. 자, 왼쪽에 있던 초점에서 접선 그었던 게 여기 쭉 가서 그 길이가 5루트로 주어져 있었죠. 이번에는 그러면 오른쪽 초점에서 접선을 그어보자고요. 그게 바로 여기 있었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요 길이 역시 5루트가 된다는 거를 찾아내셔야 된다. 이해되셨어요? 요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요게. 자, 이게 보였다면 그 다음은 이제 할만합니다. 이제 그 다음은 할만한 게 여기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니까 적당히 뭐 A라고 볼까요? 여기도 A가 되겠네요. A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쌍곡선의 성질을 쓰면 될 테니까 FP에서 F'P를 빼면은 먼저 FP는 뭐냐 하면은 5루트 2에서 A를 더한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F'P는 역시 5루트 2에서 A를 뺀 거죠. 요거 두 개 연산을 하면 2에 될 거고 요게 바로 4루트가 되겠네요. 쌍곡선의 정의에 의해서. 따라서 A의 값은 2루트가 된다. A가 2루트 됐으면은 이제 요 길이는 둘 더하면 되는 거니까 7루트가 될 것이고 요 길이는 빼면 되는 거니까 3루트가 되겠죠. 얘네 둘을 제곱해서 더하면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28번 문제를 봅시다. 자, 이거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0이 되는 이런 방정식을 만족하는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를 의미 아닌 정수 순환상의 개수를 뭐 적당히 갖고 있을 때 거기에 한 개를 꺼냈대요. 꺼냈을 때 밑에 방정식을 만족하지 않는 뭐 그걸 구해라 이런 문제가 됐죠. 그럼 먼저 요걸 만족하는 x, y, z 아닌 정수쌍의 개수를 먼저 구해볼까요? 바로 요거는 그냥 중복조합으로 풀면 되는 거니까 세 문자를 중복하려서 10번 택해라 이런 문제가 됐을 테니까요. 12C에 10 나와서 이게 66이 되겠죠. 자, 다음에 두 번째로 요걸 만족하는 애들이 이제 뭐가 돼야 되냐면은 x-y, y-z, z-x를 했을 때 0이 안 돼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3개 곱해서 0이 안 되는 거니까 어떤 것도 0이 될 수가 없다. 즉 x랑 y가 다르고 y와 z도 다르고 z와 x도 서로 다르다. 그럼 결국은 요걸 만족하는
애들이긴 한데 서로 다른 그 의미 아닌 정수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서로 다른 거. 그럼 서로 다르다면 당연히 대소가 있을 테니까 그냥 그 만족하는 어떤 숫자 3개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요걸 만족하는 근데 얘네들의 합은 10이 되는 ABC를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면 먼저 제일 작은 것부터 결정을 해보면 A가 0일 수 있어요. 0이 되면은 0보다 커야 되니까 얘는 적어도 1은 돼야 되거든요. 그 다음 C는 이제 9가 될 거고 합이 10이 돼야 되니까 땡땡땡 가서 합이 10이 되는 서로 다른 거기 때문에 4랑 6까지 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ABC의 순서쌍이 4쌍이 나온다. 이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A가 1 될 때 해볼까요? A가 1이라고 하면은 B는 적어도 2는 돼야 되죠. 그럼 이제 합이 10 돼야 되니까 7은 돼야 될 거고 여기도 땡땡땡 가보면은 4하고 5까지 될 수 있겠죠. 대소가 결정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 두 번째 경우에서는 3쌍이 나올 수가 있다. 2, 3, 4. 그죠? 다음에 세 번째 경우도 볼까요? 세 번째 경우는 이제 A가 2일 때를 보면 되는데 그럼 B는 2보다 커야 되니까 3 될 거고 합이 5니까 여기가 5가 될 수 있어요. 그럼 그 다음 건 어떻게 돼요? 여기가 4, 4니까 같아서 안 되죠. 한 쌍밖에 없겠네. 그러면 A가 더 커지면은 3, 4, 5면은 10보다 커지니까 안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만족하는 ABC의 순서쌍을 구해봤더니 이게 총 4, 1, 4, 3, 1이니까 8쌍이 나오게 되는데 이 8쌍 각각에다가 뭐가 또 있냐 하면은 X하고 Y하고 Z 얘네들은 사실 대소관계가 없었거든요. 서로 다르게만 하면 되는 거니까 X, Y, Z가 ABC를 서로 막 바꿔줄 수 있는 거잖아요. ABC 쌍이 뭔가 하나 결정이 되면은 그 숫자들에 대해서 X, Y, Z가 분배가 되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3팩을 곱해야 원하는 순서쌍의 개수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확률을 구하시려 하면은 전체가 66이었고 8 곱하기 6일 테니까 11분의 8 이렇게 답을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9번 문제. 역시 뭐 전형적인 공간도형 벡터 문제죠. 특히 그 벡터가 어디를 막 돌아다닐 때 그 크기의 최대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였어요. 자, 먼저 주어진 상황을 좀 이해를 해봅시다. 자, 공간상에 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구가 있고 요건 이제 중심이 원점이고요. 반지름이 루트 6이 되는 그런 구가 있었고 이 구가 어떤 적당한 평면이랑 만난다고 했어요. 이 평면의 방정식은 x 더하기 2y 빼기 2z 빼기 5가 0이 되는 거니까 구의 중심에서 즉 원점에서 이 평면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이 거리가 얼마 나오죠? 제곱 더해서 루트 5분에 00 대입하면 5가 나올 테니까 이 거리에 루트가 나온다. 그럼 만나 생긴 원이 이렇게 쭉 생길 텐데 이 원의 끝점까지의 반지름은 루트 6일 테니까 아, 이 원은 반지름 1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아실 수가 있겠다. 첫 번째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이 평면이 어디 생기나를 한번 봅시다. 이거는 x 더하기 2z니까 y가 없잖아요. y가 없으니까 이거는 y축의 평행한 어떤 평면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우린 요거를 xz 평면 위에서 뭔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편하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상황을 그대로 xz 평면에다 옮겨놓고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여기에 이제 원점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루트 6인 구가 이렇게 생길 것이고 이런 구에 대해서요 평면이 생기는데 평면은 이제 x절편이 5가 되는 거고 z는 2분의 5가 되는 거고 자 2분의 5 2.5 하고요 루트 6하고 비교해보면 어때요? 요거는 루트 속에 들어가면은 4분의 25니까 6보다는 크네요. 조금 그치? 좀 크니까 요거보다 좀 더 위에 절편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대충 이 정도로 평면이 만들어지고 여기 이제 그러면 이제 원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런 상황이다. 자,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결국은 이 원 위를 돌아다니는 어떤 x라는 점에 대해서 어디랑 그 뭐 내적을 크기를 구해라 이런 거니까
결국은 요 원의 중심에 대해서는 뭘 알고 있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 중심을 이제 구해봅시다. 여기서 구해보면은 결국 그 중심은 어디 있냐면 요렇게 만들었을 때 만났던 두 점이 있으면은 그 중점이 바로 중심일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될 거고, 즉 여기하고 이렇게 또 구의 중심 연결하면은 수직일 테니까 요 점은 그냥 두 직선의 교점으로 바로 구할 수 있다고요. 자, 물론 원래는 평면이지만 이 XS 평면 위에서는 직선처럼 볼 수 있으니까 요 직선의 식이 x 더하기 2z 빼기 5가 0이 되는 거였다. 거기에 수직이 되면서 원점 질라는 거니까 요 직선의 식은 z가 2x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대입을 해주면 x가 1이고 z가 2가 나온다. 이렇게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요 원의 중심을 C라고 해보자. C라고 해보면은 저 C의 좌표가 나왔어요. 이제 C의 좌표가 1, 0,2였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 일단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요걸 약간 이제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입체 형태로 다시 한번 옮겨 볼게요. 옮겨 보면은 여기 이렇게 이제 그 구가 생겼다는 거다. 구가 생긴 상황이고요. 여기 지금 원은 약간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렇게 이 정도로 생기는 거다. 이렇게, 그죠? 원이 생겨 있고 원의 중심이 C였고요. 이 상황이죠. 자, 이 원의 중심 C는 XZ 평면 위에 있었으니까 Y가 0이었거든요. 근데 이 원 위에 있는 점 중에서 Y좌표가 제일 작은 걸 봐라 라고 했어요. Y좌표가 제일 작은 걸 봐라. 그러면 자,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만들어진 이 평면은 Y축의 평행하다고 했죠. Y축의 평행하기 때문에 Y축 방향으로 앞으로도 또 뒤로도 그대로 반지름만큼 이동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 위의 점 중에서 Y좌표가 제일 작으려면 이 중심에서 바로 그냥 뒤로 1만큼 가면 되는 거라고. 이렇게 그 점이 바로 P가 되는 거니까 P의 좌표가 요거를 뒤로 한 칸 밀었다. 1, 마이너스 1,2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 XY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을 Q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1, 마이너스 1,0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럼 이 정도의 상황을 알고서 이제 최대값을 구할 벡터를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가 구할 거는 px 벡터에다가 qx 벡터 더한 거, 요거의 크기의 최대를 보고 싶은데, 물론 이제 우리가 뭔지 알아요. 이렇게 가는 거 뭔지 알겠는데, 이거는 시작하는 점이 같으면 좀 더 편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바꿔서 xp에다가 xq를 더하는 걸로 바꿔도 상관없겠죠. 어차피 절대값이니까.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어떻게 바뀔 수가 있냐면 2를 곱하고 나누어서 2배에다가 2분의 xp 더하기 xq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이거는 그럼 뭐겠어요? pq의 중점까지 가는 벡터네, 그죠? 그래서 아까 pq가 생겼었으니까 이 둘의 중점이 있잖아요. 여기 요거를 r로 잡아봅시다. r로 잡아보면은 이 좌표도 나오죠? 요거는 이제 1, 마이너스 1,1로 나오게 되겠다. 그럼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2배에다가 xr 벡터의 크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한 번 더 풀면 이제 이거를 xr의 크기를 xc에다가 cr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까지. 자,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할 건 뭐냐 하면 요 제곱의 최대를 보는 거니까 제곱을 해봅시다. 제곱하면 4하고 요 속의 거 먼저 xc의 제곱을 하죠. 그 다음에 cr의 제곱도 하죠. 그 다음에 2배에다가 xc하고 cr의 내적도 하는 거죠. 그런데 보시면은 xc 요 c는 이 원의 중심이었고 x는 그 원을 돌아다니는 거니까 바로 요 길이는 반지름이랑 똑같죠. 근데 아까 제일 처음에 뭘 했냐면은 요 원의 반지름은 1이다 라고 구해놨었거든요. 그러니까 요 값은 1이다 라고 알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로 이제 CR의 크기를 구해볼까요? 그럼 CR이라고 하면 C라는 점이 주어져 있었고 R 점도 주어져 있으니까 요 둘을 이용을 하면
CR 벡터를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럼 R에서 C를 빼면 되는 거니까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둘 수가 있겠죠. 그거의 크기의 제곱이니까 요 값은 2가 나오겠네요. 2가 나오겠고, 얘는 그러면 뭐 요 크기가 1이고 크기가 루트 2가 되는 거고, 코사인 값이 나오면 될 거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떻게 나올 거냐 하면, 일단 4를 묶어냈으면은 1, 2니까 3 나왔고요. 그 다음에 2하고 크기 1이고 루트 2고 코사인 어떤 세타 형태로 표현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일단 좀 더 정리를 하시면 12에다가 4루트 2의 코사인 세타까지 얻을 수가 있겠다. 이런 상황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세타에 관한 것만 좀 찾으면 돼요. 세타만. 그럼 세타는 뭐냐 하면 다시 XC라는 벡터랑 CR 벡터가 이루는 각이었거든요. 앞으로 돌아가 보면은 요 원을 돌아다니는 X하고 원의 중심 C, 그 다음에 C에서 좀 이렇게 그 평면에 좀 있지 않을 것 같은 R, 이런 상황이니까 I에 이 평면 있죠? XC, 그러니까 저 원을 포함하는 평면, 그걸 좀 이렇게 바닥에 두고 R을 좀 띄워놓고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렇게 평면이 하나 생겨서 이 원이 있어요. 이렇게 원이 있었고 이 원의 중심이 이제 C가 되는 거죠. 겉에를 X가 돌아다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CR이라고 하는 벡터는 이 정도로 좀 떠 있는 거라고, 이렇게 크기가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럼 여기서 이제 돌아다니는 X에 대해서 XC하고 CR을 내적했을 때 그 값이 가장 크려면, 결국 요거는 이제 R에서 내린 수선의 발 C 연결했을 때 요 점이 X가 될 때가 내적의 최대를 만들 수 있겠죠. 각이 가장 작을 테니까. 요거에 대한 정보만 얻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자, 일단 여기서 우리 요 방향에 있는 법선 벡터를 알고 있어요. 요 평면의 식이 x 더하기 2z 빼기 5가 0이었던 거니까 법선 벡터가 1, 0,2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다음에 C에서 알아봤던 요 벡터를 알 수가 있죠. 요 벡터는 아까 구해놨는데 이제 이게 0,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둘 사이의 각 알파를 먼저 구해볼까요? 여기서 이제 코사인 알파를 구하면, 물론 예각을 구할 거니까 뭐 절대값을 신경을 쓰시고, 아무튼 크기가 루트 5가 되고요. 크기 루트 2가 되고, 내적하면 마이너스니까 그냥 절대값으로 2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럼 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이게 루트 5분의 루트 2였으니까 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은 루트 5분의 루트 3 나오겠죠. 제곱합 1 돼야 되니까. 자, 그래서 요 코사인 세타의 최대가 그게 루트 5분의 루트 3이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따라서 요거는 언제가 최대냐 하면 12 더하기 루트 5로 분자를 곱해버리면 5분의 4 루트 30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되겠죠? 자, 그래서 A를 구하면 이제 A의 값은 12로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B의 값은 5분의 4가 되겠죠? 둘 더해서 10배를 하면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0번 문제입니다. 30번 문제. 역시 30번 꽤 어려워요. 꽤 어렵고요. 이거를 아까 이제 문제를 받아보고 그 직관적으로 어떻게 됐는지는 조금 고민하니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너무 직관적인 것 같아서 이거를 이제 수식으로 한번 쭉 풀어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최대한 직관에 대한 거를 좀 알기 쉽게 좀 설명을 해볼 테니까 한번 잘 좀 들어보시고요. 이건 아무래도 그 식으로 풀 수도 있겠죠. 풀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도로 출제하는 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면 직관력을 좀 기르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t라고 하는 값은 실수라고 했고요. 실수 t에 대해서 fx를 정의를 하는데, 이건 이제 1 빼기 절대값 x 빼기 t, 요건 이제 x의 범위가 x 빼기 t의 절대값이 1 이하일 때 이렇게 정의되고요. 나머지는 0이에요. 나머지 0. 요거는 이제 x 빼기 t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그러면 뒤에 거 물론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 그 이전에 요 식을 먼저 한번 좀 그려보자고요. 이거는 뭐냐 하면
이런 게 사실 그리기 좀 귀찮으면 그냥 t가 0일 때 라고 해보면 제일 편하거든요. t가 0일 때 볼까요? 0일 때 보시면은 이 구간은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1보다 클 때니까 1과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경계가 생기는 거죠. 요 내부일 때와 외부일 때로. 외부일 때는 다 0인 거고 그냥 쭉 0으로 가면 되는 거고. 이렇게 0이요. 그죠? 그다음 내부일 때는 1 빼기 절대값 x라고요. x가 양수면 1 빼기 x, x 음수면 1 더하기 x. 그래서 이렇게 1까지 올라오는 이런 함수라고 이렇게. 이해되시겠죠? 자, 이 상황에서 이게 지금 뭐냐 하면 y는 절대값 x가 1 이하일 때는 1 빼기 절대값 x,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는 0 이런 함수였거든요. 이 식에서 x 자리에 전부 다 x 빼기 t를 대입한 게 위의 식이잖아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결국 x 방향으로 t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 그게 바로 fx의 그래프가 된다. 이해되시겠죠? 그럼 여기서 그대로 평행이동을 쭉 할 건데 평행이동에서 x방향만 하기 때문에 x축은 별로 뭐 변하지가 않아요. y축이 변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요 식이 x는 0이었는데 t만 가니까 이제 요 값이 x는 t로 바뀌게 되겠죠. 여기도 똑같이 이동이 됐으니까 t 플러스 1, t 마이너스 1. 이런 그래프가 바로 f의 그래프다. 이해되시겠죠? 여기 f를 일단 찾아줍시다. 찾아주고. 자, 다음에 이제 g를 봐야 돼요. g를 봐야 되는데, 이 gt라고 하는 함수는, 자, 적분으로 주어져 있는데, 이게 k부터 k 플러스 8까지 fx에다가 코사인 파이 x를 곱해서 적분을 한 거다라고 주어졌어요. k가 뭔가 봤더니 변수도 아니야. k는 그냥 홀수래. 여기부터 이제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fx 자체도 어떤 x 빼기 t라는 항이 있기 때문에 얼만큼이든 평행이동이 된 거라고. 근데 얼만큼인지 모르겠다고. 근데 거기다가 적분할 구간 자체도 모르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식으로 풀려면 그 t 빼기 1부터 t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구간이 k부터 k 플러스 8 사이에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쭉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앞에 조금 겹칠 때, 다 들어올 때, 뒤에 조금 겹칠 때, 안 겹칠 때 막 봐야 되는 건데 그래 뭐 본다고 해도 그 안에서 계산이 또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그 복잡한 계산을 이런 여러 경우에 따라서 한다는 게 사실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계산보다는 이제 지금부터는 좀 직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직관으로 들어가 볼 건데, 일단 fx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k에 따라서 구간이 달라지긴 하지만 얘도 t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달라질 수 있는 게 두 가지이기 때문에 한 가지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k라고 하는 게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에 별로 관계가 없다고요. 왜냐? 원래 t 때문에 돌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죠? 원래 돌아다니니까 k가 바뀌어도 뭐 따라가면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f가 돌아다니는 거는 일단 k에 대해서는 좀 무시하시고, 뒤에 있는 코사인 파이 x가 이 구간에서 어떻게 생기는지를 한번 좀 따져보자고요. 그러면 자, k는 홀수라고 했어요. 그게 좀 중요한데, 쭉 그려보면은 여기가 지금 k가 있었고 k 플러스 1, 2, 3, 4 쭉 가겠죠. 이렇게 8까지. 요게 지금 홀수니까 홀수에서는 코사인 파이 x는 마이너스 1이죠. 여기서 출발을 해서 여긴 짝수겠네. 짝수에서 코사인이 1이 되는 거죠. 1이 생기고, 그리고 요거는 중위가 2잖아요. 중위가 2이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했으면 요 다음 번호 홀수에서 다시 내려와 있는,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가 요런 식으로 생긴다고. 이렇게. 이해되시죠? 요런 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되고 또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올라오고 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지금 어디까지 가냐면은 좀 더 그릴게요. 요거는 k하고 1, 2, 3, 4, k 플러스 5, 6, 7, 8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쭉 그림을 그려보면은 여기도 올라왔다가 내려가서 최소가 되고 다시 올라오고
다시 내려와서 끝나는 요런 그래프가 됐을 거라고요. 이게 gx의 저기 코사인 파이 x의 그래프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자, 이 코사인 파이 x의 그래프에다가 fx를 곱해야 됩니다. 이제 fx의 그래프는 이제 t에 따라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는데 이렇게 뾰족한 그래프가 생기는데 요런 거 그냥 요런 그래프가 t에 따라서 쭉 달려 쭉 왔다 갔다 한다고 이렇게. 그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두 함수를 곱한 거를 이제 여기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해라.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요런 어떤 삼각형 모양, 뿔 모양이 안 들어왔을 때 생각해 볼까요? 안 들어왔다면 f라는 함수 자체가 k부터 k 플러스 8까지 다 0일 거 아니에요. 이건 얘가 0이니까 적분 하나마다 0이죠, 이때는. 그지? 여기 f가 여기 생겼을 때는 들어오면서 뭔가 막 값 생기기 시작하다가 다시 여기를 벗어나면 또 0인 거죠. 그죠? 바깥쪽은 어차피 0이니까 우리가 이제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이 안쪽에서의 어떤 개형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일단 염두에 두시고 자, 근데 이제 G가 만족하는 조건이 두 가지가 나왔는데 뭐냐 하면 T는 알파에서 G가 극소를 갔는데 근데 그 G알파는 극소값 자체는 0보다 작아야 된대요, 이게. 요걸 만족하는 알파들을 쭉 나열해서 어쩌고 또 하는 중이에요, 이게. 그럼 요 조건을 만족하는 알파가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건데. 먼저 극소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는 미분을 하고 싶잖아, 사실은. 근데 요건 미분 못 하잖아요, G는. T라고 하는 거는 요 fx 속에 숨어 있어요. 근데 구간에 따라서 이게 T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생기다고 한들 어떤 평행이동을 통해서 구간을 잘라서 보기도 되게 어렵고 그래서 이거는 미분으로 못합니다. 이거는 미분으로 못하고 역시 그래프의 개형을 따져봐야 돼요. 어쨌든 극소라고 하는 거는 이게 대충 뭐 감소하다 증가하면 극소가 생기잖아요. 이게 그지? 그래서 극소인 것을 찾아봅시다. 이제 어디서 될라나. 그럼 먼저 극소는 좀 찾기가 좀 어려우니까 반대로 그러면 제일 작은 순간 최소인 순간 한번 찾아볼게요. 최소인 순간을. 최소라고 하면 결국은 그 넓이, 그러니까 x축과 이루는 넓이는 제일 큰데 부호가 반대인 경우, 음수인 경우 그게 아마 최대일 거, 그 최소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쪽에 있고 얘는 플러스 쪽에 있고 그 양쪽 넓이는 각각이 제일 큰 상황. 딱 그게 어디냐면은 요 상황. 요런 상황일 때 요런 상황. 이해되세요? 이러면 G는 웬만하면 밑에 있고 F는 위에 있고 제일 크잖아요. 그리고 이게 약간 왼쪽일 때 약간 오른쪽일 때 대칭인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아마도 요 좌우에서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모양이 생길 거라고 여기가 바로 극소가 되는 값입니다. 여기가 극소가 되는 값이다. 그리고 이렇게 생기는 그 함수는 t-1, t 플러스 1이었으니까 요 알파는 요런 곳에 알파가 하나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로 옆으로 더 진행을 해보면은 여기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요 자리에도 알파가 있을 수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 왼쪽에서도 여기에도 알파가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볼게요, 이제. 아까 이 왼쪽에 이렇게 쭉 생겼을 때는 0이라고 했잖아요. 0이라고 했는데 요게 이제 여기부터 K부터 조금 들어왔어요. 조금 들어오면은 F 플러스인데 G 마이너스네 음수가 생기겠죠. 이게 지금 어디냐면은 여기에서 옆으로 가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여기에서도 왼쪽이 물론 0이었으니까 따질 건 없었겠지만 점점 마이너스가 생기다가 이렇게 되는 순간 여기부터는 다시 커질 테니까요. 그죠? 여기서 아까 여기부터 커지는 것처럼 여기부터 커질 테니까 여기에서도 바로 극소가 생긴다. 마찬가지로 이 끝에서도 극소가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해되시죠? 요거를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그 다음 과정이 이제 계산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자 알파는 그럼 뭐가 있냐면 알파1은 처음 출발하니까 K가 있었을 거고 알파2는 K 플러스 2가 될 거고
다음에 알파 3이 k 플러스 4, 알파 4는 k 플러스 6, 알파 5가 k 플러스 8. 이렇게 5개가 나올 수가 있고요. 이 5개의 합이 45라고 했잖아요. 이 합을 구하면 5k에다가 10이니까 20을 더하게 될 텐데 이게 45다. 따라서 k는 홀수 5가 나왔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알파들은 각각 5, 7, 9, 11, 13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됐고요.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그 다음은 쉬워요. 그 다음 거는 이제 구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G1 그러니까 G알파1 이런 것들을 이제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2, 3, 4, 5에 대해서. 그럼 G알파1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알파1이 아까 얼마였어요? 그 K5였으니까 G5를 구하면 되는 건데 G5면 어떻게 되죠 이게? 얘가 지금 5부터 출발을 해서 쭉 가서 13까지 끝났는데 T가 5란 상황이니까 이렇게 생긴 요거거든요. 요거 그죠? 요거니까 나머지는 다 0이라고요. 나머지는 0이고 여기만 접근하면 됩니다. 여기만. 그래서 이 상황일 때는 5에서 6까지 5부터 6까지 그 F는 저함수일 테니까 뭐가 되죠? 1 빼기 절대값에 아니지. 요거 그냥 바로 구하면 되는 거죠. 이 함수. 여기 6일 테니까요. 이때는 마이너스 x 더하기 600x가 되겠네요. 코사인 파이 x 이렇게. 요거는 부분적분하면 하시면 되겠죠? 그 계산은 조금 생략을 할게요. 땡땡땡 해서 보면은 요게 마이너스 파이 제곱분의 2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상황이 그 다음 알파 2일 때는 여기에 대해서 보는 거니까 결국은 여기 이렇게 만들었던 상황이 여기 똑같이 반복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알파 2일 때는 왼쪽 오른쪽 2개가 나오니까 알파 2일 때에서 g를 구하면 마이너스 파이 제곱분의 4가 나올 거고요. 알파 3, 알파 4일 때 마찬가지일 거고 알파 5일 때 마찬가지일 거고. 그래서 이것들 다 더하면 돼요. 이제 다 더하면은 다 더해서 이제 구하는 것이 자 구하는 값이 k 빼기 파이 제곱에 시그마 i가 1부터 m까지 g 알파 i였는데 아까 k는 5라고 했고요. 파이 제곱분이 나왔을 거고 파이 제곱 나왔을 거고 자 1, 5가 마이너스 파이 제곱분의 4가 나오죠? 요거 3개는 4, 4, 4니까 마이너스 파이 제곱분의 12가 나오죠? 여기 들어갈 것이 마이너스하고 파이 제곱분의 16이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지워지고 나서 보면은 답은 21을 얻으시게 되겠다. 자, 여기까지 30문제를 다 풀어봤는데 어때요? 좀 어려운 문제도 있었고 좀 제 설명이 좀 빨랐던 부분도 있을 거고 한데 아무튼 다시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올해 수능이 어떻게 나왔다라는 거는 여기저기 여러 교육기관에서 발표하고 있으니까 저희 종로학원에서 발표한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앞으로 이제 그 최저 등급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논술 시험에서 또 이게 희비가 좀 갈릴 수 있을 텐데 아무튼 남은 논술 전형 시험도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